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요즘 아주 주말이죠. 뭐 토요일 날 쉬는 사람들이 많고. 내일 아침 신문 잠깐 볼까요? 북한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유엔 결의가 있었고요. 북한 애들이 이제 뭐 서울 불바다 뭐 한반도에 인공기를 꽂겠다. 불가침 합의한 거 91년이었던가요? 폐기하겠다. 전쟁 위협 전면전 불사한다. 아마 이게 이번에 육사 뭐 졸업생들 육해공 해서 인관식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그 독특하게 경례 잘해요. 이 여성들이 이렇게 경례를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이 경례하는 각도도 그렇고 아주 멋있게 이 카키색 군복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었어요. 오늘 입은 거 보니까 아마 이게 군복 같은 느낌이 들긴 드네요. 취임식 때 아마 이것을 입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주 경례를 멋지게 북한이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는 거 이제 북한은 갈 때까지 갔으면 사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 김정일에게 쏘가왔죠. 그 이제 북한이 핵을 완전히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배째라고 전쟁도 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종북들은 또 아직도 떠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남은 선택은 제가 볼 때는 뭐 북한의 레짐 체인지 좋은 말로 나쁜 말로 김정은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오늘 그 기사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1조 탈세 게릴라 공사장 돌며 불법 주유 이게 이제 가짜 석유에 요즘은 가짜 등유까지 등장한 모양이에요. 드디어 지하경제 탈세와의 전쟁 얘기가 있고요. 여기는 제가 곧 한번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주제는 그게 아니고 서울시가 드디어 대형마트에 채소, 두부, 생선 등 몇 개죠? 51개 품목. 여기 있네요. 51개 품목을 선정해서 대형마트에서는 채소, 두부, 생선 등을 일부는 팔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오영규 논설위원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끼리 마주 보니까 좀 그러네요. 쑥스럽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마트 연 2조 2천억 매출을 포기하라니 문 닫으라는 말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이 조치의 내용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오늘 석간 자료를 발표를 했으니까 아침부터 예. 보도가 됐는데요. 네.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뭐 SSM이라고 하는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라고는 딱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골목상권 뭐 동네 슈퍼라든지 재래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쉬운 한 가지에 대해서 판매를 자제하라, 판매를 제한하라 하는 그런 취지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언제라고는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품목은 정해졌고, 예. 품목은 정해놓고 일단 새로 문을 여는 SSM부터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권고입니다. 권고. 자제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안 지킬 경우에는 이제 또 대형마트 습격 사건을 일으키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마트 습격 사건은 아시죠? 그 왜 지난번에 서울시담은 박은순 네, 씨가 코스트코, 그랬던 적이 네. 있습니다만은 어디였나요? 울산에 울산 동구청이었죠. 울산의 홈플러스를 울산 동구점을 이제 구청장이 단속 공무원 32명 데리고 들어가서 샅샅이 뒤졌습니다. 말하자면 뭐 이제 꼬투리라도 나오면 네. 조지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왔나요? 뭐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가 나왔고 그다음에 무슨 뭐 소방시설에 뭐가 좀 하자가 있었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털면 나와 이런 거죠. 예, 12가지 이렇게 32명 들어가서 12가지 잡아냈다니까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대단해요.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사실 야 정말 이거 울산에 저 홈플러스 정말 영업을 깨끗하게 해왔다 이런 느낌을 오히려 받았어요. 예, 저도 역설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 영업정지 대상 나머지 이제 시정 조치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경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 울산동구청에서 이제 그 홈플러스 측에 사전 통보한 것이
영업정지 일주일입니다. 식품 매장에 대해서. 그 이유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두부를 진열해 놓고 있었다.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입니다. 하루 지난 두부가 발견이 돼서 그것 때문에 일주일을 영업을 하지 말라. 그 두부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냥 소비자가 안 사면 그만이죠. 그렇죠. 별것도 아닌데. 어떻든, 근데 이 51개 품목은 어떤 것들이에요? 예,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이제 그 대형마트 가서 많이 사는 야채 17종이 있습니다.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 이건 SSM에서 팔지 말라는 거예요? 대형마트나 SSM에서 팔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뭐 팔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부, 계란, 어묵, 떡볶이, 순대, 그건 조리밥. 약간, 예, 신선식품 또는 조리식품. 이것이 또 9개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산물. 치킨도 안 되네? 두부도 안 되고. 치킨은 어묵, 여기 떡, 당연히 안 되고, 떡볶이. 예, 두부, 계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수산물입니다. 어. 갈치, 꽁치, 고등어, 생물 오징어, 낙지, 생태, 조개. 그 외에 고기는 사골,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그다음에 건어물은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소머리 고기는 뭐예요? 머리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돼지 누른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아니죠. 돼지 누른 게 아니죠. 소머리고기, 소머리국밥 생각하시면 되죠. 소를 왜 머리라고요? 소는 대가리죠. 소 대가리 고기 뭐. 거기에도 뭐 지금 대구포, 쥐치포, 김,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그 외에 소주, 맥주, 막걸리, 담배.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입니다. 그러니까 이 51개 품목은 새로 문을 여는 SSM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못 판다. 뭐 기존 SSM 대형마트는 이제 권고를 하고. 기존에도 권고는 하고. 네, 기존 뭐 물론 서울에 지금 대형마트가 6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SSM이 한 200개 남짓 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새로 문을 여는 데부터 일단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이 마트나 SSM도 권고를 하는데 안 지킬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그러니까 국회에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품목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봤나요? 지금 같은 분위기는 봤겠죠. 글쎄요. 지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근거가 된 조항이 그 작년 6월달인가요?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쳤는데 소상공인이 중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형 유통기업의 특정 품목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하나가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지금 특정 품목을 이번에 51가지를 지정한 셈인데요. 이것이 과연 이거 헌법에 영업할 자유 뭐 이런 거하고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단순히 국회 법 개정 건의한다, 뭐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좀 의문부터 듭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기사 제목은 연 2조 2천억 매출이라는데 이 품목들이 다 합치면 그런 모양이죠? 요 2조 2천억은 지금 뭐 대형마트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예. 이마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마트가 이마트. 전체 그 전국에 한 140여 개 점포에서 이 51개 품목을 판 매출액이 2조 2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가 만약에 이런 조례를 전체 매출이 몇 프로나 돼요? 전체 매출이 작년에 한 14조 가까이 됐는데 한 15% 정도 됩니다. 이마트의 경우에? 이마트의 경우에. 그리고 뭐 하나로 클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주로 농수산물 위주로 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50%가 넘습니다. 하나로마트가 대상이 아니겠죠. 농협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또? 뭐 이번에 빠질지 어떨지는 그건 두고 봐야겠는데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마트만 해서 2조 2천억인데 이거 서울시만 놓고 보면 물론 이거보다 작겠죠. 근데 전체 대형마트 매출이 한 36조에서 37조가 됩니다. 전국에 350개 정도 되는데 서울시가 만약에 이런 얼마요? 350개. 전국에. 대형마트죠. SSM 빼고. 예, 그렇습니다. SSM이 약 1170개 정도 됩니다. 1170개. 대형마트가 350개. 예, 근데 서울에는 대형마트가 63개, 그 다음에 SSM이 한 200여 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2조 2천억은 이 이마트의
146개 점포에 전국 그 146개 점포에 51개 품목의 매출액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이걸 강행해서 이것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은 뭐 다른 지자체들 따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이 2조 2천억을 이마트의 경우는 그대로 날리는 셈이 되고요. 전체 매출에서 그 대형마트 총 매출에서 이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3분의 1 정도 된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곱하기 3하면은 한 6조 원 남짓 되는 그런 이 품목 매출이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다 막을 수 있는 것인가? 또 SSM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보다 또 훨씬 더 커지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품목을 못 팔게 하면 네. 이 품목의 매출만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물론이죠. 왜냐하면 되게 마트라는데 대형마트가 가서 뭐 이것저것 다 사고 뭐 공산품도 사고 우유도 사고 우유도 들어갔나요? 우유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 이거저거 섞어서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뭐 갈치 이런 거 살 수 없다. 뭐 시금치, 콩나물 뭐 이런 거 살 수 없다. 그러면 안 가죠. 그렇죠. 그럼 문 닫으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부 입장에서 장 보는 주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제 그 야채도 사고 그다음에 식용유도 사고 두부도 사고 해서 뭐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튀김도 만들어주고 두부도 무치고 뭐 무슨 뭐 나물도 무치고 하려고 장을 보러 나갑니다. 근데 대형마트 가면 식용유 있는데 두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용유를 사 들고 또 옆에 재래시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두부 사고 또 야채 사고 이렇게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손에 뭐가 이 잔뜩 들고 그 주차도 어려운 대형마트에서 주차도 어려운 재래시장 가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과연 그거를 감수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 명이나 될지 이런 거 참. 그 결국에는 소비자 금리가 물론이고 이제 대형마트나 SSM이라는 업종 자체를 없애라 이런 얘기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면 그거를 거의 부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에서 팔 수 있는 식품이라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식품회사에서 공급하는 그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뭐 이런 뭐 통조림이라든지 뭐 캔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소비자들이 그동안 의무휴업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미역, 다시마, 멸치, 오징어, 건어물의 8개는 팔 수 없다. 그럼 사실 안 가죠, 거기에. 건어물 사러 갈 때는 아예 이제 딴 데 가야 되는 거죠. 야채도 뭐 콩나물 등등 17개는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사러 가느냐 하면 안 가죠, 아예. 그렇죠. 그래 되면 이제 대형마트 전체의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유통산업이나 유통구조는 전부 재래시장 체제나 골목상권 체제로 백도를 한다. 역사를 돌리고 산업을 뒤로 돌려서 그리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수프도 다 없애줘. 옛날처럼 보부상 이런 거 하고 동네 구멍가게 오일장 북한처럼 장마당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6월 같으면 이게 박은순 그렇죠. 시장 들어서고 난 다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박은순 씨가 도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장마당이 아름답다 느끼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국회로 넘어가나요? 글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대형마트가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무휴업 같은 거는 어떻게든 간에 뭐 감내를 하지만은 이 부분은 도저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내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마트가 이런 걸 못 파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님이 안 오면은 마트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날 것이고 또 소비자 불편도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피아노 연주를 하라 그래 놓고 건반에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 미, 소를 빼고 연주를 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연주 자체가 안 되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100곡이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 곡은 안 들어도 되고 뭐 98곡은 들어라 이것도 아니고, 이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9색에서 말하자면 그 9색 중에 아주 알맹이만 부분을 우리는 통제했다는 말을 가지고 사실은 전부를 통제하고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들 이빨이, 우리 이빨이 몇 개죠? 32개죠. 32개입니까? 이빨을 가운데 몇 개씩 빼놓고 한 씹어 먹어보라 그러죠. 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 사람들을. 근데 이제 이 재래시장 상인들 이 반응을 보면은 여기 좀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중국 시장의 상인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대형마트나 SSM이 이런 주요 농수산물을 팔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자연히 전통시장을 찾아올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아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뭐나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부 외놈들이 들어와서 만든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좀 더 돌아가서 그 시장 다 없애고 얼장으로 바꿔야 전통시장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게 전부 외놈들이 만든 거예요. 일제 때. 그거 왜 안 없애나요? 최초로 치는 게 지금 한 100여 년 전에 그 광장시장. 그거 일본 애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최초의 상설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상설시장 이전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일장, 5일장, 7일장 있었죠. 그것이 상설화된 거. 당시에는 지금 말하는 재래시장이 엄청난 유통 혁신이었죠. 그러다가 지금 이 마트가 92년도, 93년도에 처음 이 마트가 등장하면서 이 대형마트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유통 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죠. 유통 단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위생, 식품 안전,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담보하면서 가격 경쟁을 들어가면서 가격도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이렇게 커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은 그만큼 위축이 됐던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빚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저는 예상할 수 있는 게, 흔히 이제 이쪽 재래시장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트하고 SSM을 한쪽에 놓고, 재래시장을 한쪽에 놓고, 여기가 늘어난 만큼 여기는 줄어든다라고 1대1로 대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단견 중에 단견인데, 왜 그러냐면 예전엔 없었던, 이마트가 등장할 당시만 해도 없었던 업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온라인몰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몰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택배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매출이 이미 백화점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아, 그래요? 30조가 넘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책도 있고 옷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공산품도 있지만은, 요즘은 식품도 온라인으로 사는, 예. 특히 그 맞벌이 부부라든지 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형마트 못 가는 대신 그분들은 온라인몰로 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전통시장, 재래시장 대책이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전통시장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은 유통구조를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계로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왜 똑같은 물건을 마트하고 구멍가게하고 싸우게 놔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물건이 아니죠. 대형 점포가 되어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언제든지 물건이 잘못되면 반품을 할 수도 있고 클레임을 할 수도 있고, 먹고 식중독이 났다, 그때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다 그러면은 클레임이 되는데, 구멍가게 클레임이 안 되잖아요. 문 닫고 도망가면 그만인데요. 다른 물건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으로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브랜드나 신뢰라고 하는 다른 어떤 가치가 포함되어서 다른 물건인데,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죠. 그 같은 물건이라고. 근데 소비자들이 원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는 거고. 그렇죠. 그걸 주장하는 아마 서울시 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전통시장 가나요? 그거 한번 뒷조사를 좀 한번 해보죠. 조사하면 다 나올 텐데, 이것도. 제가 이제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항상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그걸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구멍가게 말고 동네 슈퍼 말고, 아니 편의점 말고 구멍가게나 동네 슈퍼 가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 대형마트 말고 재래시장 가본 적이 있느냐? 동네 빵집, 이거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말고 동네 빵집을 애용하느냐? 손들어 보라 그러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죠. 학생들도 압니다. 잘 아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죠. 안전을 안 가는 이유는 뭐 만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 항상 이제 그런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인 그 영세상인을 살려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명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그 방법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이런 문제들로 이런 엉뚱한 어프로치가 자꾸 있으니까
거기서 손해보는 거는 이제 지금 그 청와대에서도 물가 잡는다 해서도 이제 정부가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형마트 이렇게 잡고 SSM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가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올라가지 않을까요? 사실 이게 유통구조 혁신인데. 정말 좀 아이러니컬한 게 오늘이 8일이죠. 어제 7일날 지식경제부에서 대형마트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부사장급 고위 임원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물가 안정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를 했어요. 마트들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할인 행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 다음날 나온 것이 이 서울시의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트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품목을 갖고 물가 안정을 협력을 해야 될지 답답한 거죠. 또 오늘 또 물가관계부처 회의가 있었죠. 거기서 유통구조 혁신, 유통구조를 줄이자. 유통구조 혁신이 대형마트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건 도대체 불협화음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불협화음 정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 또는 실제로 아마 서민의 삶이 앞으로 정말 힘들고 고단해질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대형마트라고 하는 안정된 중개처가 있기 때문에 전후로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납품 농민이라든지 또는 중소업자들이 거기에 안정적 거래처를 해서 살아가는데 말하자면 그걸 지금 함몰시키겠다 그러면 말하자면 경제 전체 유통망이 무너지고 일종의 원시적 형태의 또는 아주 이제는 거래 비용과 정보 비용과 탐색 비용과 신뢰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는 함몰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정말 밥통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참 뭐라 그럴까요? 욕을 할 수도 없고 정말 욕을 좀 해서 이 일본 말로 빠가야로들이죠. 빠가야로들. 예? 밥통들. 아무리 저 인터넷 TV여도 일본 말이어도 그렇게 비속어로 쓰시면 안 되죠. 우리말로 욕하기가 좀 그러니까 일본 말로 욕하는 게. 영어로 할까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그것도 영어로 하면 또 직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서울시가 대형마트에 야채 17개, 신선조리식품 9개, 수산물, 갈치를, 제가 좋아하는 갈치를 포함한 17개, 정육 5개 품목, 건어물 8개 품목, 기호식품, 담배를 포함한 담배, 소주 4개 등 기타 종량제 봉투까지 해서 51개 품목을 대형마트나 SSM에서는 팔 수 없다고 하는 이 기상천외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큰일 났네요.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정치하는 인간들이 싫어집니다. 정치하는 인간들을 전부 뇌를 꺼내가지고 시원한 동해 바다에 좀 씻어서 다시 집어넣든지 아니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 뇌를 빼서 전부 부팅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정말 이 정치하는 쓰레기들은 내놓는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을 죽이고 모두를 죽이는 서민을 죽이고 자영업 전부를 죽이고 하는 이런 짓을 기어이 해요. 참 이 정치의 코스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코스트여서 정말 우리 경제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두려운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고 네. 파수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이 정치하는 이 서울시에 정말 이 어처구니 없는 이분들이 그럼 골목 슈퍼도 옛날에 70년대 생겼나요? 70년대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초쯤에 그 구멍가게라는 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이라는 뭐 이런 슈퍼 연쇄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간판을 바꾸려고 시작했죠. 그래서 그 구멍가게 연쇄점이 되고 연쇄점이 슈퍼가 되고 슈퍼가 SSM이 되면서 진화하고 그게 문명의 발전인데 지금 그걸 뒤로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선진국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산업화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서비스업의 기업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발소 같은 것만 해도 요즘 뭐 다 헤어컷 샵으로 그렇죠. 이렇게 예. 체인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그거를 부인을 해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걱정됩니다. 이 서울시는 더군다나 이 왼쪽 좌편향 성향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를 장악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경제가 나빠지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서서히 나빠져서 기어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주고 나면 이 법 규칙을, 이런 엉터리 같은 규칙을 만드는 인간들은 뭔가 또 다른 이유를 대요. 그렇게 해서 나빠지면 그 나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빠졌다고 주장하지 않고 뭔가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갑니다. 또 그때 그럴듯한 감언 이설로 또 거짓말을 해대면서 또 빠져나가죠. 마치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주말 즐거운 마음으로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쇼핑들 한번 가보십시오. 이 대형마트나 SSM에서 이 건어물, 신선채소 못 산다니까 이번 주말에 좀 가서 샐러드도 좀 만들어서 드시고 담배도 좀 미리 좀 사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